자, 행복한 예. 자, 그래서 페이지 94페이지의 용도지에 관한 건표문의 건축 제안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이래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각각의 용도, 자, 주거, 녹지, 상업, 공업, 다시 또 주거 이런 식으로 우리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가 기본적으로 녹지가 한 50% 차지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한 40~50% 차지하는 게 주거예요. 나머지 한 5% 정도 차지하는 게 상업이나 공업식이야. 그래서 공업하고 상업은 많아봐야 10%도 두 개 다 합쳐서 10%도 안 되는 그게 바로 공업이고 상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용도 지역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면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의 효과로서 여기서 주거는 주거의 용도에 맞는 건축이 가능하고 녹지는 녹지 용도로 맞게 상업은 상업 용도에 맞게끔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부동산학 개론에 그걸 우리가 공법적으로 말하면 토지의 효율적 경제적 이용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 행위를 제한한다. 이걸 우리가 용도 제한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용도 제한이 왜 시험 문제와 연결되느냐?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 공고문에 보면은 부동산 공법 6가지 법 중에서 중개와 관련된 사항을 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개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의뢰인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 연립주택의 건설 용지를 구입을 해달라. 이렇게 중개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연립주택이 건설이 가능한 그러한 땅을 중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마침 여기 상업지역인데 좋다. 어떤 상업? 유통상업. 아니 상업지역이라도 유통상업은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 그 땅을 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계약금 주고받고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손해까지 덮어서요. 몽땅.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왜? 중개와 관련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건축행위자는 첫 번째 보는 게 단독주택의 건축이 금지가 되는 세울 수 없는 지역이 있다. 이거. 단독주택은 주택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똑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유통상업하고 무슨 저 전용공업지역,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지역은 단독주택이나 모든 주택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유통상업은 유통기능 중심의 상업이고 전용공업은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 수용된 그런 공업이니까 여기는 주택을 들어설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보완하면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문자 그대로 시가화를 유보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역이니까 여기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유보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는 웬만한 건축행위를 일절할 수 없는 것인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그린벨트보다 행위가 더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에 신축이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유통상업이나 전용공업은 주택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건축이 금지가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유전일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 같이 유전일 뽀뽀 놀자 시작.
이 유전이라는 놈은 성질이 참 개떡 같은 놈인데, 이거 맨날 이 짓만 하고 다녀. 유전일 뽀뽀 놀자. 시작. 뭔 소리인지 몰랐네요.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리고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유전일 뽀뽀농자. 이 지역은 뭐를 세울 수 없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금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아파트. 이거는 기억해. 아파트에 설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인데 여기는 유전일,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일로. 그 다음에 이제 일주 관농자라고 하죠. 여기서 13개 지역이에요.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 13개야. 자, 유통상업, 전용공업입니다. 일반공업, 그리고 녹지지역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일종 전용주거, 일종 일반주거, 관리지역 전부 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있죠. 녹지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일종 일반주거하고요, 관리지역. 녹지와 일종 일반과 관리지역은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어요. 몇 층이야?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는 지역이 녹지지역도 4층 이하, 일종 일반주거도 4층 이하, 관리지역도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종 전용주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전용주거는 전양일이라고 했습니다.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일종과 이종이다.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야. 그래서 일종은 단독주택이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밖에 안 되니까 공동주택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 유전일록, 일전일주 관농자. 한번 시작. 유전일록, 일전일주 관농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이게 녹지지역이 3개잖아요. 관리지역이 3개니까 전체가 13개다. 왜?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다 아파트 안 돼요. 왜? 4층 이하 층수이니까. 관리지역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다 안 돼. 왜? 4층 이하 층수이 있어요. 일종 일반 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이고, 2종은 중층이고, 3종은 중고층이니까 저층은 4층 이하야. 그러니까 일종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5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유전일록, 일전일주 관농자. 다 같이 유전일록, 일전일주 관농자. 시작. 유전일록, 일전일주 관농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모든 녹지지역, 일종 전용, 일종 일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 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거꾸로 말해서 여기다가 모든 주택이 허용되는 거, 바꿔서 말하면 아파트가 허용되는 거. 아파트가 허용되는 지역은 바꾸어서 말하면 모든 주택을 다 세울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파트도 되는데 단독이 안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 다 허용되는 게 아파트가 허용되는 지역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요거 보니까요. 유통상업, 상업에서 유통상업은 아파트가 안 돼요. 그러면 근린상업,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아파트가 돼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은 안 되니까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돼요. 그 다음에 일종 녹지지역은 안 되는데 일종 전용은 안 된다 했죠. 그럼 일종이 안 되니까 이종 전용 주거는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돼요.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는 저축이니까 안 되죠. 그럼 저 2종, 3종 일반주거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 또 하나 있죠. 준주거지역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허용되는 지역이 이렇게 하나 상업지역에 3개, 공업지역에 준공업 4개, 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 그 다음에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8개. 그래서 아파트가 허용되는 거, 이것은 8개 지역이다. 그래서 아까 안 되는 게 13개, 되는 게 8개, 합쳐서 21개니까 맞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주택의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2종 전용주거,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상업, 그리고 준공업 이런 지역은 모든 주택, 아파트가 되는 지역은 모든 주택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인데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허용돼. 거기 줄 쳐두십시오. 여러분, 일종 근린생활이 우리 건축법 시간에 뭐냐 하면은 이리 봐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우리가 공부할 때 아파트에서 우리 경상도 말로 딸딸이 신고 내려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슈퍼마켓에 가서 뭐 담배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 다음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만지고, 옷 세탁소에 가서 세탁도 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몸이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는 이제 내과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의원에 가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원자 들린 거, 안마원, 조리원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종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 파출소 이렇게 일종인데, 그럼 이런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용도 지역에 상관하지 않고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일종 근린은 모든 용도 지역에 허용돼. 거기 빨간색. 그런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이게 종교 집회장 300제곱미터, 300이 아니고 500으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집회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 집회장은 뭐냐? 2종 근린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 성당, 교회, 사찰 이런 경우로 규모가 500제곱미터 같으면 평수로 350, 150평이에요. 150평 미만일 때는 그게 2종이고요. 500제곱미터 이상, 150평 이상일 때는요, 뭐냐? 종교시설이에요. 무슨 시설? 무슨 시설? 그러면 종교 집회장은 종교시설이 있고 2종 근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종교 집회장으로서 2종인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다 허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예외적으로 1, 2종 전용주거,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한한다. 이거는 그런 경우도 1, 2종 전용주거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한한다. 그래서 2종 중에서 종교집회장은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된다. 500 미만의 종교집회장은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집회장은 어디에만 금지가 됩니까? 전용 공업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500 미만의 종교집회장은 전용 공업지역에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를 놓치지 말고 잘 보자 이 뜻입니다. 위락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가능하고요. 업무시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봐두시고 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 95페이지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는 것, 녹지지역 3개, 관리지역 3개, 일종 일반주거 전부 다 몇 층 이하?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그 경우. 그 다음에 특례 아까 이미 봤는데, 받는 걸 한 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죠.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거잖아. 어디가 지웠네.
농농산초 짜짜수분에 속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 농지법,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에 보존산지가 지정이 되면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가 있으면 초지법, 이것이 농산초 시작 농농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지역 쪽에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보니까 짜수문해수, 오케이? 짜수문해수. 그리고 보생동자, 자 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 지역간의 건축 제한은 각각 관계법에 따른 이러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는 여기 건축 제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지역의 규모와 밀도 제한인데 이것을 우리가 규모 밀도 제한이다. 자, 아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용도 지역이 있어요. 용도 지역은 일단 용도 지역이 있으면 용도 지역이 무엇이다. 용도 지역이 뭔지를 우리가 봐서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지정은 종류가 어떤 게 있다. 토간농자. 용도 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한다.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의 효과로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효과가 아까 본 건축행위 제한이다.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지역 세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례가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도 제한에서 우리가 면적 제한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건폐율 제한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높이 밀도, 이게 용적률 제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 세 가지 건축행위 제한과 건폐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건폐율이 무엇이냐? 자, 건폐율은 우리가 봤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이다.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똑같이 1000제곱미터예요. 자, 이런데 여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10%만 남겨놓고 다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게 건폐율이 90%라는 뜻이죠. 건폐율이 90%라는 말은 하얀색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에 10%만 남겨놓고 900제곱미터까지는 뭐 했다? 건축을 세웠다 이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요 정도 건물을 세웠다. 그럼 여기에 육안으로 봐도 40%다. 그럼 건폐율이 40%라는 말은 여기 대지에다가 건물을 세운 면적이 얼마다? 400제곱미터다 이 뜻이죠.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게 건폐율입니다. 그런데 건폐율은 왜 지정하느냐? 목적이. 건폐율의 지정의 목적은 대지 안에, 대지 내에 최소 한도 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럼 공간을 확보하는 이유가 뭐냐? 일조, 통풍, 채광 이런 것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우리가 건폐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요렇게 대지가 있다고 보자. 이렇게 네 필지의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100%까지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도 100%. 이렇게 이제 100%까지 건물을 대지 면적과 똑같이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공간이 확보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100%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 한도가 얼마? 90%야. 몇 프로? 90%. 이게 우리는 건폐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건폐율의 지정의 목적과 그 다음에 최대 한도를 봤습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 그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뭐로 정한다? 3단 논법이에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법률,
대통령령 조례를 따라서 정하는데 페이지 96페이지 보게 되면 최대 한도 3번 3단계 규정이다. 법률상 최대한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분화시키고 조례는 강화, 완화를 한다. 그래서 법은 최대한, 대통령령은 세분, 조례는 강화, 완화 이렇게 보는데 일단 건폐의 최대 한도를 보게 되면 건폐의 최대 한도는 이렇게 녹주공상입니다. 다 같이 녹주공상 시작. 자, 녹주공상인데 자, 요거 녹지지역은 2사. 자, 주거지역은 여기를 봐. 법률에서 녹지지역은 20%예요. 그런데 이제 관리지역은 40%야. 근데 주거지역은 최대 한도로 법에서 70%야. 공업도 70%. 상업은 최대한으로 90%입니다. 법으로. 근데 이거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녹지는 20, 40. 40%짜리가 하나 계획관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가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50에서 70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그대로 70입니다. 상업지역은 70에서 80, 90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요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건폐율입니다. 그러면 심심하니까 한번 해봐. 녹지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입에 익으라고 한다. 녹이사 시작. 녹지이사 주 5, 6, 7 공업 70 상업은 7, 8, 9 그럼 다 외운 거야. 한번 해볼까? 녹지 이사. 그럼 여기서 녹지라고 하면 녹지 밑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녹지는 다 20%예요. 그런데 40%짜리 하나가 있지.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몇 프로? 40%입니다. 녹, 이사. 그 다음에 주거는 50에서 70입니다. 자, 여기 또 주거지가 50, 70이니까 여기다가 주거가 전일존이니까 전용 주거는 50%구나. 일반 주거는 60%인데 다만 3종 일반 주거만 돌연변이 50%예요. 그리고 준주거 지역은 70%다. 그래서 5, 6, 7 이게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5, 6, 7인데 3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는 몸은 작아요. 홀쭉해. 키는 엄청 커. 용적률은 높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키는 용적률. 몸통은 면적은 건폐율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5, 6, 7 다 같이 주거 5, 6, 7. 그 다음에 공업 70. 상업은 7, 8, 9. 상업은 다시 중, 1, 유, 건이니까 여기 중심상업지역에 바로 얼마? 90. 일반 유통상업이 80. 그리고 근린상업이 70. 그래서 7, 8, 9가 됩니다. 다 같이 7, 8, 9 시작. 자, 그럼 이제 복잡한 거 다 지우고 내가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요. 녹지. 녹지 하면 여러분 이사하다. 녹, 이사, 주거 5, 6, 7 공업 70 상업은 7, 8, 9 다시 거꾸로 7, 8, 9 그럼 상업 5, 6, 7 주거 그렇죠? 공업 70 자연녹지 자연녹지 20 하면 돼요. 왜? 40%짜리는 계획관리 하나만 40%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싹 지우고 한번 그대로 한번 맥부어 봅시다. 자, 누구든지 같이 해요. 자, 녹 20%인데 40%짜리는 뭐밖에 없다. 계획관리. 계획관리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몇 프로? 20%다. 그러면 자연녹지, 뭐 생산관리, 보존관리, 보존녹지 다 몇 프로야? 20%인데 무슨 관리만? 계획관리만 40%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거는 50에서 70인데 50원 전용, 60원 일반, 그리고 70원 준주거 지역인데 거기에 이 3종 일반 주거 그거 하나만 몸통 아래나 홀쭉해. 키는 월적이 크고, 그러니까 몸통이 작다는 것은 건폐율이 낮다는 거야. 건폐율이 3종 일반 주거가 50%야. 용적률은 또 3종 일반이 제일 높아요. 주거지역.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얼마? 70. 상업지역은 7, 8, 9. 그렇게 보면. 그럼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이 90 제일 꼭대기. 그 다음에 일반 상업과 유통상업이 80. 제일 밑에 근린상업이 70. 다 같이 7, 8, 9 시작. 7, 8, 9 시작. 자, 내가 부를 테니까 메꾸세요. 안 하는 사람만 시킬 거야.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킬 거야. 계획관리, 자연녹지, 준주거, 준주거 하면 70 해야지. 5, 6, 7 하면 어떻게 해? 다시 준주거, 2종 일반, 그렇죠. 1종 일반, 3종 일반, 그렇지. 공업, 중공업. 공업은 70인데 또 80이야. 다시 중공업, 일반공업, 전용공업, 유통상업, 80, 일반상업, 참네. 80이죠. 중심상업, 생각해봐. 7, 8, 9 같으면 생각해. 제일 높은 놈이 9, 제일 낮은 놈이 7, 중간 둔 놈이 80 이렇게 생각을 좀 7, 8, 9 하면 되잖아.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유통상업. 참네. 유통상업. 가운데까지는 그러니까 인류는 몇 프로? 80이야. 인류는 80이라고. 맞죠? 그래서 보면 돼. 주거 5, 6, 7. 자, 공업은 70. 상업은 7, 8, 9. 그리고 녹지는 2, 4. 이렇게 보면 이 건필 답이 녹주공상건 시작. 녹주공상건, 건은 건필이 돼 있듯이야. 요걸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된 게 96페이지 거기 보니까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건폐율에 관한 경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이 완화가 있어. 적용 완화. 페이지 97페이지. 건폐율의 적용 완화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지역은 지역에서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뭐라고요? 자, 그러면 건폐율을 최대한도가 있고 여기다가 따로 규정을 하는 게 있고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게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따로 규정을 보니까 요거 재밌어요. 따로 규정을 보니까 취락지구 보입니까?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농공단지, 그리고 국가일반도시 첨단 순산업단지 80% 속을 뒤집어 놓고 자빠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봐요. 공부를 하다가 우리 창선 씨가 공부하다가 힘이 들었어. 성질이 되게 났어. 그래서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취해서 술이를 한 잔 먹자니까 취해버렸어. 취해가지고 개수작 농단을 한번 부려봐요. 취해서 개수작 농단 시작. 공부가 안 되니까 성질 나니까 소주 한 잔 먹어. 취했어요. 취해서 개수작 농단을 부리다가 휴대폰을 잘못 만나가지고 전화번호를 한번 친 게 이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취해가지고 흔들 걸면 전화를 번호 눌린 게 전화번호가 6043-4678. 자, 취해서 개수작 농단 6043-4678 시작.
그럼 뭐하면 취해서, 술에 취해서, 개수작 농단을 부리다가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다고요. 그 전화번호가 6043-4678이라고, 오케이? 이 전화번호는 누구 전화번호예요? 누구예요? 내 거야, 내 거, 내 집에 전화번호라고, 내 집에 전화번호. 자, 6043-4678 시작. 자, 취락지구 60%입니다. 개발진흥지구 도시적 바깥에 40, 도시적 안에서는 30%입니다. 자, 자연녹지는 3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자연공원은 60, 농공단지는 70, 농공단지 외에 산업단지는 80. 그래서 6043-4678. 참 힘들다. 우리 저기 시내를 가면 막 웃어버리는데 웃어버리니까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데 여기는 웃는 것도 참 인색해가지고 다시 취해서 개수작 농단. 그러다 개수작 잘못 부려가지고 전화번호 잘못 눌러서 6043-4678. 이거 하면 취락지구는 뭐라고? 60.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바깥에 계획관리지역은 40. 그 다음 도시적 밖은 40이고 도시적 안에 자연녹지는 3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자연공원은 60, 농공단지는 70, 나머지 농공단지 외에 산업단지는 80 이렇게 되는데 취해서 개수작 농단 6043-4678 이렇게 하자 이 뜻입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고 또 설명해줘. 한번 봐봐. 취락지구면 여기다가 자연녹지야. 자, 취락지구라는 것은 취락지구는 일단 녹관, 농자, 궤도 안에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가지고 요거를 정한 것이 취락지구라는 거야. 그러면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지정되는 것이 취락지구다. 그럼 녹지관리 농림이 원래가 20%인데 다 20%인데 얼마까지? 60%로 해준 거니까 완화된 거잖아. 엄청나게 완화된 거지. 왜? 그 안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 더 넓게 건물을 집을 세워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몇 배? 3배까지 뭐 해준다? 완화. 오케이? 이게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이게 도시적 바뀌다 하면 관농자잖아. 관리농림자연은 원래가 몇 프로예요? 도시적 바깥에는 원래가 몇 프로냐고요? 20%지 20%. 맞죠? 그런데 몇 배 얼마까지? 참 내 표정들 보면 나 재미없어 집에 가고 싶어. 자, 페이지 97페이지 봐봐. 취락지구. 취락지구니까 60%잖아. 아까 녹관농자 궤도니까 원래 20%인데 얼마까지? 60%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바깥에는 40%, 도시적 밖이라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원래가 20%인데 얼마까지? 40% 해주면 2배까지 완화된 거고, 그럼 자연녹지지역은 원래가 20인데 얼마까지? 30%, 15% 완화된 거죠.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자연공원은 60, 농공단지는 70, 농공단지 외에 나머지 산업단지는 전부 다 80%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하니까 취해서 개수작 농단 604-4678 이게 바로 건폐율을 따로 정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가면은 기타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특례에서 건폐율의 경우만 보는 거야. 건폐율의 경우는 강화가 있고 완화가 있어. 그래서 그게 99페이지야. 건폐율의 강화가 있고 완화가 있어. 강화는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예? 낮추는 거죠? 강화는 낮추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강화하는 목적은 도시 지역의 토지의 과밀화 방지. 도시 지역의 토지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도시지역의 토지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 있을 때 40% 이상의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폐를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지역에서 줄치고 토지의 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건폐의 최대 한도의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강화하고 있어. 그럼 여기 봐요. 도시지역에서만 강화가 돼요. 여기다가 도로가예요. 이게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30%만 남겨놓고 이렇게 건포를 세울 수 있는 70%예요. 근데 이 경우를 도시가 과밀화된다. 과밀화되니까 요거를 과밀화되는 것을 막자 해서 자 40%에 해당하는 40% 이상,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게요. 자, 그럼 일단 이거를 보니까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이 70%죠. 그럼 70% 곱하기 자, 70%의 40%는 얼마일까요? 70%의 40%는 얼마냐고? 28%. 몇 프로? 그러면 70%에서 28% 빼니까 결론적으로 42%가 돼. 몇 프로가 돼? 그럼 이 42%의 값은 70%의 40%라는 게 42%라는 말이잖아. 맞죠? 그러면 70%에 해당하는 준주거 지역을 40% 낮추니까 42%가 된 거죠. 그럼 42%에서 70% 요 사이에서만 건폐율을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요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상. 이하가 아니고.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70%에 40%를 구한 값이 42%잖아. 그럼 42%에서부터 70% 요 사이에서만 건폐율을 낮출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만큼 세울 수 있는 경우를 요만큼밖에 건물을 못 세우도록 규제한다. 왜?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의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는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이게 우리는 건폐율의 강화예요. 강화는 건폐율은 강화도 있고 뭐도 있어요? 완화도 있어요. 그런데 용적률은 뭐밖에 없어요? 완화밖에 없어. 왜? 용적률은 보면 이 기준을 여기를 조금 이따 보기를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96페이지 보니까 거기 최대 한도에서 용적률이 나와 있어요. 용적률. 보입니까? 자, 그럼 건폐율은 이렇게 되는데 용적률은 최대 한도가 여기는 녹공 주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는 건폐율은 녹주공상이었는데 용적률은 녹공주상이야. 주공이 공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먼저 알아놓자 이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제 녹지 지역의 건폐 용적률을 우리가 용적률은 페이지 96페이지 그 4번에 보니까 자, 일종 전용 주거는 50 이상 얼마? 100% 이하로 되어 있죠. 얼마 이상? 50% 이상 100% 이하. 이종은 100에서 150%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은 최소 한도, 이하는 최대 한도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최소 한도와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비교하라 이거야. 용적률은 여기 최대 한도와 최소 한도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용적률은 50에서 80이야. 그런데 여기서 100짜리가 3개가 있어. 100짜리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입니다. 이게 100이야.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150에서 400이야.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50에서 500이야.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여기는 200에서 자, 200에서
1,500이야. 자, 이거를 우리가 살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틀을 보면은 일단 녹지 지역은 녹관 농자 다 합쳐서 50에서 80이야. 여기 최소 한도야. 50% 이상. 그럼 최대 한도야. 80% 이하. 다음 100% 이하인데 100% 이하가 3개야. 그러면 자연녹지와 생산관리와 계획관리만 바로 100%. 그래서 50, 100 이렇게 하자고. 50, 100. 이게 높으니까 50, 100. 그 다음에 공업은 150에서 400인데 공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전일존이니까 공업은 여기는 플러스 150씩 올라간다 생각해줘요. 자, 초점이 출발이 150이니까 전용 공업 150에서 150 더하니까 300이구나. 자, 그럼 요거는 이상, 요거는 이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일반 공업은 자 200에서 150 더하면 350이구나. 자, 그 다음에 준공업은 이거는 어차 준자 들어간 놈은 돌연변 아니야. 200에서 400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요 150하고 400을 딱 대치기 해서 150, 400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알아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했으니 말고.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이거는 주거지역도 똑같이 전일존이죠. 전일존인데 자, 주거지역의 경우는 1종 전용이 있고 2종 전용이 있어.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1종 전용 주거. 요거는 50이 출발점이니까 50. 그럼 50에서 여기는 전용 주거는 플러스 50이고 여기는 플러스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이 있으니까 50에서 100. 자, 2종은 100에서 150. 요게 전용 주거. 자, 1종 일반 주거. 여기는 플러스 100이니까 100에서 200. 2종은 150에서 250. 3종은 200에서 300. 자, 준주거는 200에서 500. 그래서 500하고 앞에 50. 요거를 대칭시켜 놓은 것이 우리가 주거 지역입니다. 어차피 전일존 이거는 다 알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우리가 보니까 상업지역은 우리 똑같이 중, 일, 유, 근입니다. 중, 일, 유근이니까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면은 이거는 상업지역은 200씩 플러스 되기도 하고 200씩 마이너스 하기도 한다. 위에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밑에서 올라가면 플러스. 자, 근린 상업은 200에서 900이야. 유통상업은 211, 일반 상업은 313, 중심 상업은 415야.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2개 치면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0에서 900, 200에서 1100, 300에서 1300, 400에서 1500인데 올라가니까 플러스 200이지. 900에 200 더하니까 1100, 1100에 200 더하니까 1300, 1300에서 200 더하니까 1500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중일 6원으로 보면 200에서 1500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200 끝에 1500 이렇게 대충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은 녹공주상용이고 건폐율은 녹주공상이다. 이렇게 흐름을 잡아두고 다 같이 한번 해봐. 녹주공상근 시작. 자, 녹공주상용. 자, 녹지 50, 100, 공업 150, 400, 주거 150, 500, 상업 200에서 1500. 요렇게 네 글자는 아무리 내가 머리가 나빠도 네 글자는 알겠지. 이렇게 네 글자만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딱 풀어서 한 번 더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 익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렇게 5번 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지금 외우려고 절대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외워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따라만 주시고 줄만 치시고 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하는데 오늘 문제 있죠? 오늘 자료가 없었나요? 오늘 자료 없었다고? 안 받았어요? 네,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확인을 해드릴게요. 알았죠? 자,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 행복한 공법 시간이었습니다.